내겐 천사 같은 그녀. 무라카미 하루키 걸작선.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30분을 걸어서 그녀의 아파트까지 왔다. 기분 좋은 밤이었고 울고 난 후 그녀는 놀랄 만큼 기분이 좋아져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몇 군데 가게에 들러 그다지 요긴할 것 같지 않는 자질구레의 한 물건을 샀다. 딸기 향이 나는 치약과 화려한 피치타월, 몇 가지 종류의 덴마크제, 퍼즐, 6가지 색의 볼펜 따위를 사들고 우리는 언덕길을 오르며 때때로 멈춰서서 항구 쪽을 뒤돌아보았다. 차는 그대로 둘 거예요. 나중에 가지러 가겠어. 내일 아침까지 괜찮겠어요? 상관없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남은 길을 천천히 걸었다. 오늘 밤은 혼자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녀가 길게 깔린 포석을 내려다보며 그렇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구두를 닦을 수 없을 텐데요. 때로는 스스로 닦는 것도 괜찮지. 닦아요, 직접. 성실한 사람이니까요. 조용한 밤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뒤척이더니 코끝에 내 오른쪽 어깨에 붙였다. 추워요. 추워 30도는 될 텐데. 모르겠어요. 추운걸요. 나는 발 언저리에 팽개 쳐진 타월 커버를 집어 어깨 쪽지까지 끌어당기고 나서 그녀를 안았다. 그녀는 후들거리며 몸을 조금씩 떨고 있었다. 상태가 좋지 않는 것 같은데.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두려워요. 뭐가? 모든 게요. 당신은 두렵지 않나요? 두려움 따윈 없어. 그녀는 침묵했다. 그것은 내 대답의 존재감을 손바닥에서 확인해 보려는 듯한 침묵이었다. 나와 섹스하고 싶으세요? 그래. 미안해요. 오늘은 안 돼요. 나는 그녀를 아는 채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한 뒤라서요. 아이를. 그래요? 그녀는 내 등 뒤에 두른 손 힘을 느슨히 하고는 손끝으로 어깨 뒤로 작은 원을 몇 번인가 그렸다. 이상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가? 상대인 남자에 관해서 말해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얼굴도 기억할 수 없어요. 나는 손바닥으로 그녀의 머리를 어루만졌다. 좋아하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짧은 순간이긴 했지만 말이에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 적 있어요? 그래. 그녀 얼굴을 기억하세요? 나는 3명의 여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려고 해보았으나 이상하게 단 한 명도 확실히 떠올릴 수 없었다. 아니? 하고 나는 말했다. 이상해요. 어째서 그럴까요? 아마 그러는 편이 좋을 테니까. 그녀는 옆 얼굴을 내 벗은 가슴에 붙인 채 잠자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저 만약 어떻게든 하고 싶으면 뭔가 다르게, 아니 마음 쓰지 않아도 돼. 정말이세요? 그럼. 그녀는 내 등 뒤로 두 팔의 힘을 다시 한번 쥐었다. 나는 명치께 그녀의 유방을 느꼈다. 몹시도 맥주가 마시고 싶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지? 12살부터인가? 아버지가 병이 나던 해예요. 그보다 옛날 일은 못 하나 기억나지 않아요. 쭉 나쁜 일만 있었어요. 머리 위로 말해요. 언제나 나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풍향도 변하는 거라고. 정말 그렇게 하세요? 언젠가는 말이지. 그녀는 한동안 잠자코 있었다. 사막 같은 건조한 침묵 속에서 나의 마음은 순식간에 삼켜졌고 서디슨 이만만이 입에 남았다. 몇 번이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언제나 되지 않았어요. 사람도 좋아해 보려고 해봤고 참고 견디려고도 해봤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은 아무것도 짓거리지 않고 서로 껴안았다. 그녀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나의 유두에 가볍게 붙인 채 잠이 든 듯이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오랫동안 그녀는 잠자코 있었다. 어머니, 그녀가 꿈을 꾸는 듯이 가만히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고 있었다. 37. 자, 안녕들 하십니까? 여기는 라디오 NEB 팝쇼 텔리폰 리퀘스터입니다. 다시 토요일 밤이 돌아왔군요. 이제부터 2시간 멋진 음악을 듬뿍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름도 이제 슬슬 끝나가려나 봐요. 어때요? 멋진 여름이었습니까? 오늘은 레코드를 걸기 전에 여러분에게서 받은 편지 중 한 통을 소개하지요. 읽어볼게요. 이런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우 즐겁게 이 프로를 듣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번 가을로 이번 생활도 이제 3년째가 됩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도 흘러가는군요. 물론 냉방장치가 된 병실의 창에서 가까스로 바깥 경치를 바라보고 있는 나로서는 계절의 흐름 따윈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의 계절이 물러가고 새로운 계절이 찾아든다는 것은 역시 가슴 설레는 것입니다. 나는 17세로 3년간 책도 읽을 수 없고 TV를 볼 수도 없고 산책도 할 수 없고 그런 것은커녕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몸을 뒤척일 수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이 편지는 쭉 내 곁에서 시중을 들어주고 있는 언니가 대신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를 간병하기 위해 대학을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3년 동안에 침대 위에서 배운 것은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서도 사람은 뭔가를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조금씩이나마 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병은 척추신경계통의 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성가신 병이지만 물론 회복 가능성은 있습니다. 3% 정도지만 이것은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병의 회복의 숫자입니다.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이 숫자는 신인 투수가 자이언트 팀을 상대로 히트 노런을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지만 완봉승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정도라고 합니다. 때때로 만약 실패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소리치고 싶을 정도로 두려운 것입니다. 일생을 이런 식으로 목석처럼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도 없고 바람 속을 걸을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이 몇십 년 걸쳐서 여기에서 넓고 그리고 설설이 죽어가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견딜 수 없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심야 3시경에 문득 잠이 깨면 때때로 나의 척추가 조금씩 녹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지도 모릅니다. 나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하루에 수백 번이나 내게 들려주듯이 좋은 일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반드시 자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생각은 대개 한밤중에 떠오르니까 말입니다. 병원의 창으로는 항구가 보입니다. 매일 아침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항구까지 걸어가 바다 내음을 한껏 들이킬 수 있다면 하고 상상해 봅니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어째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침대 위에서 일생을 바치더라도 참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 건강하세요. 이름은 쉬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받아든 건 이제 3시가 지나서였습니다. 전 방송국의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 편지를 읽고 저녁 일을 마치자 항구까지 걸어가 산 쪽을 바라보았지요. 병원에서 항구가 보인다면 항구에서도 병실이 보일 테니까 말입니다. 산 쪽에는 실로 많은 등불이 보였습니다. 물론 어느 등불이 편지를 보낸 분의 병실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어떤 것은 가난한 집의 등불이었고 어떤 것은 커다란 저택의 등불이었습니다. 어떤 것은 호텔이었고 학교의 것이 있는가 하면 회사의 것도 있었고요. 실로 다양한 사람들이 제각각 살아가고 있군 하고 전 생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느껴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눈물이 나오더군요. 울었던 건 실로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동정에서 울었던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라고요. 한 번밖에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잘 듣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이 프로와 제가 걸었던 레코드에 그리고 저에 대해 기억해 줄 수 있다면 제가 방금 말한 것도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리퀘스트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굿 럭참입니다. 이 곡이 끝나고 나서 1시간 50분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개의 만단가로 돌아가겠습니다.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사한 하루 보내세요.